2019년 2월 27일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3명의 후보가 나와 설전을 펼치며 2년간 당을 이끌 당대표 선거가 끝이 났다. 황교안이 당선이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황교안보다는 다른 후보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미 선출이 되었고 결과에 불만을 가지더라도 이미 된 거 어쩌겠나. 응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황교안을 왜 원하지 않았냐면 오세훈과 김진태는 기존에 자기 색깔이 강했고 정당 정치 스타일에 대해 경험이 많다. 그에 반해 황교안 대표는 정당 정치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보스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은 거다. 뭐 주관적인 생각이니 황교안 지지자들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로서 황교안의 행보를 응원하고 앞으로의 자유한국당을 응원한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극히 주관적인 나의 생각임을 알아주면 좋겠다. 황교안이 가야 할 길.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좌경화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작 좌파들은 이게 진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실을 보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지들 말대로 전 국민이 진실을 보게 돼 있어 전부 좌클릭을 한다고 치자. 그렇게 돼 있어 모든 국민이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일당 정치 일당 독재로 흘러가는 저기 위쪽 한국말 쓰는 어느 나라랑 뭐가 다를까?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황교안 대표가 가야 할 길은 이렇다.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오거나 혹은 지독한 페미나치 정책에 질려 지지 철회하는 2030 남성 좌파들의 이목을 끌만한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보수정당, 그것도 제1야당이자 제일 큰 보수정당에서 좌파 등을 이끌어오기 위해 좌파 정책을 쓰는 거에 대해 불만을 가질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더라도 반대 세력에 비해 지지자가 부족하면 제약이 많이 생기거나 추진을 할 수가 없다. 이기기 위해서는 싸우는 동안만이라도 자신의 신념을 감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구리는 멀리 뛰기 위해 한 번 웅크린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과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른 정치인을 자신의 선거 캠프에 들이기도 했다. 왜? 바로 반대 세력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가져오기 위해서다. 이후에 갈라서는 모습이 냉정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정치판 특히 선거에서는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 그 후 문재인은 그 사람을 자신의 선거 캠프에 데려왔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박근혜와 함께 일했던 사람을 문재인은 왜 끌고 왔을까? 역시 이기기 위해서다.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봐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렇다. 서론이 길었다. 상대방과의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황교안은 이기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게다가 황교안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큰 무기가 있다.
바로 절실한 기독교라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가져오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이 많은 사람도 지독한 민주당파의 박근혜, 이명박, 홍준표 등등 유명한 보수 인사들이라면 치를 떨고 싫어하지만 황교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우파고 좌파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절실한 기독교인들은 황교안을 많이 알고 많이 좋아하더라.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당대표 되면 어쩌냐, 그래도 황교안이면 뭐 라는 게 진정 좌파 기독교인 친구의 반응이다. 반대로 진성 보수 기독교인 친구의 반응도 신기하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이전부터 황교안이 돼야 한다며 황교안이 최고라면서 이야기를 했던 친구에게도 물어봤다. 만약 황교안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오면 황교안 싫어짐? 우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라며 황교안에 대해 기독교인들의 지지는 엄청나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다. 정치는 이겨야 한다. 젠틀한 카리스마로 자유한국당을 잘 이끌어 나가 좌경화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우클릭, 좌클릭의 행태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다. 적어도 우파든 좌파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로이 말하는 시대가 오면 좋겠다. 지금 세상의 보수 성향을 드러내면 그냥 욕먹는다. 일베냐, 경상도냐, 친일파냐, 나이도 어린 게 왜 그러냐 등등 진짜 너무하다. 부끄러운 보수정당 지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보수정당의 이미지가 급격하게만 좋아지고 보수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다. 정치 이야기에 전혀 부담감이 없던 나도 어디 가서 정치 이야기를 잘 말하게 됐다. 우리 숨지 맙시다. 홍준표의 지난 대선 연설이 생각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마무리. 황교안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응원한다. 지난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보수정당은 잔패를 맛보았다. 다들 알다시피 내년이면 총선이다. 완승은 못하더라도 또다시 이런 잔패가 연속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다음 총선의 의미는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인한 페미니즘 정책은 더욱 활개칠 것이 분명하다. 민노총의 눈치 보기 바쁜 시대가 와서 기업들이 망해도 노조들의 보너스는 챙겨줘야 할 것이면을 그랬듯 부족한 금액은 정부에서 대주겠지. 아무튼 새로이 시작하는 자유한국당 응원한다. 보수의 결집과 중도층을 잘 이끌어와 내년 총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고 싶다. 2019년 2월 27일 자유한국당 신인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3명의 후보가 나와 설전을 펼치며 2년간 당을 이끌 당대표 선거가 끝이 났다. 황교안이 당선이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황교안보다는 다른 후보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미 선출이 되었고 결과에 불만을 가지더라도 이미 된 거 어쩌겠나. 응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황교안을 왜 원하지 않았냐면 오세훈과 김진태는 기존에 자기 색깔이 강했고 정당 정치 스타일에 대해 경험이 많다.
그에 반해 황교안 대표는 정당 정치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보스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은 거다. 뭐 주관적인 생각이니 황교안 지지자들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로서 황교안의 행보를 응원하고 앞으로의 자유한국당을 응원한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극히 주관적인 나의 생각임을 알아주면 좋겠다. 황교안이 가야 할 길.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좌경화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작 좌파들은 이게 진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실을 보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지들 말대로 전 국민이 진실을 보게 둬서 전부 좌클릭을 한다고 치자. 그렇게 둬서 모든 국민이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일당 정치 일당 독재로 흘러가는 저기 위쪽 한국말 쓰는 우허느 나라랑 뭐가 다를까?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황교안 대표가 가야 할 길은 이렇다.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오거나 혹은 지독한 페미나치 정책에 질려 지지 철회하는 2030 남성 좌파들의 이목을 끌만한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보수정당, 그것도 제1야당이자 제일 큰 보수정당에서 좌파 등을 이끌어오기 위해 좌파 정책을 쓰는 거에 대해 불만을 가질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더라도 반대 세력에 비해 지지자가 부족하면 제약이 많이 생기거나 추진을 할 수가 없다. 이기기 위해서는 싸우는 동안만이라도 자신의 신념을 감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구리는 멀리 뛰기 위해 한 번 웅크린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과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른 정치인을 자신의 선거 캠프에 들이기도 했다. 왜? 바로 반대 세력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가져오기 위해서다. 이후에 갈라서는 모습이 냉정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정치판 특히 선거에서는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 그 후 문재인은 그 사람을 자신의 선거 캠프에 데려왔다.